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어휘어법 파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 범위와 방법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 해커스가 바로 이 부분에 특화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해커스 KBS 한국어 능력시험 최수지 어휘어법 핵심 노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KBS 한국어 능력시험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보다도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준비가 가능하게끔 꼭 필요하고 핵심적인 지점들 모아서 여러분들께 친절하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또한 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기본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는 어떤 어휘와 어떤 어법들이 주로 출제되는지 핵심적인 내용들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 통해서 충분하게 그러나 너무 과하지 않게 이 시험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한 가장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준비 가능하게끔 저희 강의 통해서 아주 간결한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각각의 내용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보시면 이 책은 핵심 포인트 5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휘어법은 정말이지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방대한 범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딱 맞춰서 어휘 파트와 어법 파트를 핵심적인 내용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쉽고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끔 포인트 50개로 정리해 놓았으니까 각각의 포인트 하나씩 도장 깨기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정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어휘어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보다도 반복 학습이 중요하죠. 그래서 반복 학습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준비해 놓았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배경 지식과 학습 팁 이용해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력 향상할 수 있도록 이미 알고 있었어야 하는 내용, 그리고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 나누어서 핵심적인 내용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한 기출 어휘, 기출 어법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전략적인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출문제 꼼꼼하게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었는지 함께 전달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정말이지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랑 같이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에너지 함께 쏟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 책의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거 바로 이 출제 빈도입니다. 그동안의 기출문제 완벽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 내용인지 친절하게 실어 놓았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 수지쌤의 비법입니다. 실제로 각각의 포인트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부분에 유념해서 공부하시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일지 친절하고 상냥한 말투로 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 쏙쏙 배경 지식 같은 경우에는요, 알고 있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간의 공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어야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만한 내용들 모아서 정리해 드렸고요. 수지쌤의 친절한 팁 같은 경우에는 알면 도움이 되는 이런 문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런 문제 이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인 공부 가능하게끔 별도로 역시 꿀팁들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이 책 요모조모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원하는 등급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보셔야 할 여타의 여러 시험들에서도 비교 우위 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같이 살펴볼 내용들은 이렇게 차례 지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어휘 파트에서는 포인트 19개로 여러분들이 KBS 한국어 능력 시험 모두 포괄할 수 있게끔 각각의 문제 유형들에서 다루어지는 어휘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어법 파트,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담 느끼시는 어법 파트의 경우는 조금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1개의 포인트로 정말이지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다루는 모든 지점들 다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혼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까지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정하시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출문제 철저히 분석해서 요러요러한 지점들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니까 어디까지 알고 가자 라든가 어떤 애들은 조금 후순위로 밀어두자 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전략적인 공부가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겠고요. 또한 이 내용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문제로 다루어지는 지점들이거든요. 물론 어떤 회차에는 출제가 되기도 했다가 안 되기도 했다가 하기는 하지만 꼭 나오는 애들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강하면 좋은 애들도 같이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어휘 파트부터 한번 같이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에서는 주로 어떤 애들이 출제되냐면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 그렇죠. 고유어죠. 고유어는 수지쌤의 비법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순 우리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자어보다 더 낯설게 느껴지고 더 덜 쓰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표현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어 공부는 사실상 다짜고짜 암기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건 별로 현명한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유어의 우선순위를 아주 맨 앞으로 두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고유어 파트 공부하실 때는 그냥 약간 편한 마음으로 아, 이런 표현도 있네, 이런 단어도 있네, 이런 식으로 즐기면서 다만 여러 차례 반복해 가면서 조금 더 일부러 흥미롭게 생각해 가면서 각각의 어휘들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완전 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요. 우리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마음 편하게 아, 이런 표현도 있구나 라는 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간합산이 같은 표현은요. 실제로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사람을 의미하고요. 또는 말다툼을 잘하는 사람, 뭔가 말과 관련해서 뭔가 실속 없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툼의 소지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간합산이라고 표현하더라라는 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헤아려 보는 것, 생각해 보는 것, 대강 계산해 보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런 식의 표현 쓰곤 하잖아요. 따라서 간음, 이 가름과 가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가늠의 경우 이러한 뜻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어휘 파트 공부하실 때만큼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읽으면서 외워지는 거니까 그냥 한번 우리 쓱 봐두도록 하겠고요. 예문 중심으로 보실 것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예문 한 번만 소리내서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리내서 읽어봤을 때 훨씬 더 오랫동안 정확하게 그 뉘앙스와 결을 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전적인 의미는 한번 눈으로 훑으시되 예문만큼은 꼭 소리내서 한 번씩 읽어보겠다. 귀찮지만 귀찮음을 무릅쓰고 저희 어휘 파트 공부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어휘는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갈무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보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뜻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뭔가 발췌한다라든가 또는 취합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의미로 알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갈무리라고 하는 것은 물건 따위를 정리하거나 간수하는 것을 갈무리라고 하고요. 또는 일을 마무리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역시 예문 중심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계속 보시면 개평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개평은 노름이나 내기 따위에서 남이 가지게 된 몫에서 조금 떼어갖는 것, 얻어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름 전문 용어죠. 그래서 이미 많이 딴 사람에게, 자기가 딴 거 아니고요. 이미 노름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은 사람에게서 조금 얻어갖는 것, 이것을 개평이라고 하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겨를이라는 단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겨를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 생각 따위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문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거리가 쌓여서 잠시도 쉴 겨를이 없다, 쉴 사이가 없다 이런 의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쉴 틈이 없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틈이라고 하는 표현은 공간적인
사이도 있고요. 공간적인 여유도 의미하고요. 시간적인 여유도 의미하는 반면에 겨를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적인 의미만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를 겨를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거 예문 중심으로 한 번 더 살펴두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고즈넉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즈넉하다라고 하는 건 고요하고 아늑하다라는 의미이고요. 또한 곰살궂다라고 하는 표현은 친절하고 상냥하다라는 뜻으로서 살갑다라는 표현이랑 같이 연동해서 나오는 경우 종종 있었으니까 살펴두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꼼지락꼼지락이라고 들 표현하는 그 표현의 준말을 우리가 곰질곰질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꼼지락이 아니고 곰지락이 맞는 데다가 그것의 준말 표현을 우리가 곰질곰질이라고 하니까 이거 뭔가 되게 비표준어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이런 단어도 있고 되게 귀여운 표현이다. 일부러 한번 쓰셨으면 좋겠어요. 카톡 같은 데다가 일부러 한 번만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는 표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국으로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자기 주제에 맞게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먹는 국으로 이런 의미 아니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국으로 그 자리에 있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뭔가 들어보지 못하고 구사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고유어가 있다. 이건 그냥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처지에 맞게 이런 의미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단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깨단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실마리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깨닫거나 알게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껄쩍지근하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어감을 뭔가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분명하게 알게 되다 이런 의미 되겠고 내리발다라고 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발다라고 하는 건 안에서 바깥으로 이런 의미라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죠. 너나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허물없이 대하는 태도를 너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는 너나들이 하는 사이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더라라는 것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렇죠. 늘어붙다라는 말은 알고 계실 거고 늘비하다라고 하는 건 그렇죠. 늘어져 있다 이런 의미임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늦깎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늦깎이라고 하는 건 늦깎이가 아니라 늦깎이가 맞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승려가 된 사람을 늦깎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을 늦깎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남들보다 좀 늦어요. 이런 의미로서 뭔가 좀 배우고 느끼고 깨닫는 게 늦어요. 이런 의미로서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요. 또는 과일이나 채소 따위가 늦게 익은 것. 맨 처음에 익는 게 아니라 늦게 익는 애들을 우리가 늦깎이 채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하나만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역시 예문 중심으로 살펴두실 것 권하겠고요. 단출하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단출하다의 경우 단촐이 아니다. 단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단촐이 아니고 단출이 맞다라는 것. 식구나 구성원이 많지 않아서 홀가분하다. 이때 말하는 홀가분하다는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다, 아주 간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한 일이나 차림이 간편하다라는 뜻으로서 식단이 단출하다 이러면 종류가 적다라는 의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덤뻑이라든가 드립다 이런 식의 표현들 그렇죠. 실제로 어떤 모양이나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무방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소설 제목으로도 보게 되는 표현인데요. 염치 없이 막된 사람을 만무방이라고 하고 몽리라는 표현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해서 심술을 부릴 때 우리가 몽리를 부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득바득 이거는요. 그렇죠. 막 억지로 우기거나 조르는 모양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바투라는 표현 한번 보고 가죠. 바투는 짧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깝게 바투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 다가가 앉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나 길이가 짧게 해서 멱살을 바투 잡았다 이런 멱살을 바짝 잡았다 이런 의미임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표현들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어깃장, 어기되는 행동, 뭔가 딴지를 거는 행동을 우리가 어깃장이라고 하고요. 애다, 칼로 애는 것처럼 뭔가 베어내는 듯하다 또는 마음을 아프게 하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애다라는 표현 쓰더라. 그래서 칼로 애는 것처럼 가슴을 애는 듯이 이런 식의 예문들 한 번만 소리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꼭 사전적인 의미를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맥락에 맞는 표현 고르실 수 있다.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울다라고 하는 표현, 꽃이나 잎이 시들다라는 의미 되겠고요. 쇠약해지다, 쓰러지다. 쓰러지다라고 하는 건 서서히 소멸되어 가다라는 뜻이지 쓰러지다와는 다른 뜻이라는 것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지레.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다. 뭔가 공포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전에 겁을 먹다. 지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의미임을 확인하겠고요. 지청구는 꾸짖는 말입니다. 또는 탓하고 원망하는 말을 우리가 지청구라고 표현하고요. 지청구를 듣다 뭐 이런 식의 또는 지청구를 하다, 지청구를 놓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라는 것 확인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자주 보이는 표현이 짐짓인데요. 짐짓은 일부러 그렇게 이런 의미고요. 아니면 생각과 실제가 같음을 확인할 때 쓴다라는 건데 예문 보겠습니다. 짐짓 모른 채 하다. 그러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할 때 우리가 짐짓 모른 채 하다 이런 식의 표현 쓰고요. 또는 먹어보니 짐짓 기가 막힌 음식이다. 원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짐짓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라는 것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표현들은 계속해서 넘어가 볼까요? 추레하다, 지저분하다, 더럽다, 생기가 없다 이런 의미임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해찰이라는 표현, 쓸데없이 다른 짓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해찰을 부린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데요. 어딘가에 집중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지 맘대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해찰을 하다, 해찰을 부리다 이런 식의 표현 쓰더라라는 겁니다. 허접 쓰레기가 아니라 허섭 쓰레기가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허름한 물건이라는 의미임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허투루, 해살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여러분들께서 본 적 있는 애들 중심으로 일단은 본 적 있는 애들 중심으로 그것도 예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펴주실 것을 꼭 권하겠습니다. 고유어는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 차례 심심할 때마다 두루두루 한 번씩 읽어보는 것 그리고 예문 중심으로 보시고 일부러 흥미있게 보시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로 바로 체크 보시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렇죠. 허투루 바로 확인 가능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하여 마무리하다 이거 그렇죠. 주관식으로 답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갈무리가 되겠고요. 간편하다, 단촐하다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짐짓,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 결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는 구사도 가능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처음 들어본 말 아니고 맥락 속에 있었으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럼 일부러, 우리 어차피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부러 좀 써보시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한자어 보겠습니다. 한자어는 사실 고유어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문제로 출제되는 것도 고유어 한 문제 나오면 한자어 두 문제 나오고 고유어 두 문제 나오면 한자어 세 문제 나오고 이럴 정도로 더 많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한자 자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외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자어의 경우도 고유어와 마찬가지로 내 눈에 본 적 있는 애, 내가 들은 적 있는 애 중심으로 여러 차례 살펴보는 방식으로 우리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막 영어 단어 외우듯이 깜지 써가면서 이렇게 외우지는 않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간극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물 사이의 틈, 시간 사이의 틈, 그리고 사건이나 현상 사이의 틈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한도 끝도 없고요. 당연하게도 예문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각출이 아니라 객출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 객이라는 애도 있나요? 네, 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객출이 맞고요. 각출 아니다. 그렇죠. 객출은 그쵸, 나누어 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제와 결제 같은 것들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 쓰는 결제의 경우에는 그렇죠. 허락을 받는 것을 결제, 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교착 상태에 빠지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교착이라고 하는 건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표현하더라라는 것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구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설물을 쌓아서 올리는 것도 구축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체계 같은 것들을 쌓아 올리는 것도 구축이라고 하더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역시 모두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라는 것 확인하겠고요. 발군이다 이런 식의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발군의 성적, 그 친구는 정말 이런 능력 면에서는 발군이다. 매우 뛰어나다라는 의미 확인하고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표현들은 다 보셨으면 좋겠기는 한데 사실은 정말 엄선해 놓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읽는 것은 당연하고 의미 확인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구사도 하실 수 있고 쓰기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치라고 하는 건 병을 완전히 고친다라는 뜻이고요. 유사어로, 유의어로 완치 있습니다. 완치를 훨씬 더 많이 쓰죠. 근데 완치 또는 전치 모두 다 같은 의미라는 거 확인하겠고 주재하다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이것은 중심이 되어서 처리하다 이런 의미로 주재하다. 주제 이런 표현 쓰더라라는 것 확인하겠습니다. 편람이라는 말도 보신 적 있을 텐데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간추린 책을 우리가 편람이라고 하고요. 행정실무 편람, 행정실무 편람 한 번씩만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나중에 다시 안 찾아보셔도 될 거예요. 편승이라는 말은 차편을 얻어 탄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편선을 탄다, 어떤 배를 탄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는 세 번째 뜻으로도 우리가 많이 쓰곤 하는데 남의 세력이나 세태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거둘 때 우리가 시류에 편승하다, 어떤 시대에 편승하다, 권력에 편승하다 이런 식의 표현 비유적으로 하곤 하죠. 그래서 남의 차에 얻어 타는 것처럼 뭔가 타인의 권력이라든가 시대적인 흐름이나 분위기에 타서 뭔가 이익을 취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니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자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칭찬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꾸지람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때는 회자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자주 회자되곤 한다. 뭔가 좋은 내용일 때 주로 우리가 회자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힐란이라고 하는 건 따지다. 그리고 뭔가 질책하다, 책망하다 이런 의미로서 힐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역시 기출로 바로 체크해보죠. 병을 완전히 고치는 것, 그렇죠. 전치 기억나실까요? 그 다음에 특별히 뛰어나다 발군 있고요. 중심이 되어서 처리하는 것 주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관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거 회자. 라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그쵸 모르는 단어 없고 처음 봤는데요 이럴 만한 단어들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죠. 실제로 어휘의 출제 수준은 요 선에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어휘의 출제 수준 또는 이 어휘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몇 단어 좀 살펴보면 성의껏 정성껏 살펴보면 요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어디까지를 좀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걸 제대로 모아놓은 게 저희 교재니까 교재 정복부터 하시면 가장 전략적인 공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좀 넘어가 볼까요? 보시면 단어의 의미 관계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낯선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휘는 사실 사전적인 의미, 즉 지시적 의미나 아니면 맥락적인 의미 또는 관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휘를 구사하기 때문에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는 일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 두 단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니?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유의관계죠. 그래서 두 단어의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편하게끔 정리해놨거든요. 자주 표현되는 단어와 실제로 그것의 유의어들을 이렇게 여러 개 잘 모아놓았습니다. 보시면
이 단어가 뭐야? 라고 의아해할 만한 단어는 전혀 없고요. 깨닫다라는 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지 라는 거 다 수긍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문을 가지고 이 단어 저 단어 좀 넣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맞다 맞다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저렇게도 쓸 수 있지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방식의 공부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바로 등가 교환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유의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얘랑 같은 의미라는 거 알고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고 우리가 실제로 독해 파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유의어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제시문의 표현과 선택지의 표현 사이에 일치 여부를 따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이고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이니 그러네 맞네 이 단어가 이런 뜻도 있지 라는 거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독특하다 같은 경우도요. 그쵸? 특이하다, 유다르다, 각별하다, 특별하다, 특출하다. 이 중에서 설령 유다르다라는 표현은 처음 봤는데 그러면 얘는 일단 제외. 나머지 그렇지 독특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라는 것 일부러 눈여겨 한 번씩 보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 나니까요. 이 유의관계 한 번씩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유의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특별히 유의어 관계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자주 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유의어가 발달했냐면 사실 우리말은 고유어도 있고 외국에서 한자가 들어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외국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여러 서양의 어휘들이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러저러하게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다 보니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의 쌍들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높임법이 발달하면서 같은 대상을 가지고도 위에서 부르느냐 아래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유의 관계가 많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감각이 예민하다 보니까 노란색도 그냥 노란색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란색으로 그 미세한 차이들을 다 표현하다 보니 역시 유의어 많아졌고요. 정책적으로 순화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한 표현, 너무 상스러운 표현, 너무 뭐 이런 유교적인 관점에 맞지 않는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나 형태를 바꾸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게끔 유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유의 관계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많아졌죠. 금기어나 정책적인 순화어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의어 이렇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그러니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봤던 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반의 관계도 당연히 유의 관계만큼이나 많이 출제되죠. 왼쪽 단어, 오른쪽 단어 어느 한쪽이라도 알고 있는 단어라면 나머지 반의어는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둘 다 모르는 단어다? 그러면 일단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휘 공부할 때만큼은 철저하게 내 기준에서 뭐 남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휘, 이건 꼭 외워야 한다고 강요하는 어휘 이런 거 말고요. 철저하게 내 기준에서 내가 본 적 있고 들은 적 있는 애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강등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죠.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뜻이니까 승격이나 승진, 반의 관계라는 건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어느 한쪽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눌변이라는 표현 보이실까요? 이건 어눌한 말솜씨라는 뜻이니까 아주 능수능란한 말솜씨라는 뜻으로서 달변, 능변 이런 식의 표현들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출과 흡수, 빈약과 충실, 그리고 소원하다라고 하는 건 거리가 멀다 이런 뜻이니까요. 소원하다, 친밀하다. 아 그러네. 아 친밀의 반의어가 소원이었어? 이런 소원 말고 이런 소원도 있구나 라는 것 한 번씩 더 확인하시면 되겠고 야만과 문명이라든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로 보고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들은 적 있는 표현들이니까요. 하나씩 더 살펴보시고 조금 더 뭐랄까요? 눈도장 크게 찍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는 기왕이면 옆에다 한 번씩 써보시는 이 책을 막 깨끗하게 쓸 필요 없으니까 뭐 여백에다가 좀 써보셔도 좋고 아니면 연습장 한번 꺼내셔서 한 번씩만 써보시는 거 적극 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숙하게 만들어 두고 한 번씩만 눈여겨보는 방법 이것이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어휘 공부 될 것 같아요. 단 반의어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반의어가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반의어는 둘 사이에 공통적인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도
개인 한 개의 의미 요소가 달랐을 때 우리가 반의 관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각과 처녀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사람이라는 공통 요소가 있어야 하고 미혼이라는 공통 요소가 있어야 하죠. 다만 그게 남자냐 여자냐에 의해서만 갈라질 때 이걸 우리가 반의어라고 합니다. 또한 반의어는 한 쌍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반의어가 존재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의미들이 있다 보니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반의어가 서로 다르게 제시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적절한 반의어 구사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되고요. 반의어의 종류가 지금 이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반의어의 종류는 이렇게 서로 배타적인 영역을 갖는, 즉 이거 아니면 저거로 딱 나뉘는 반의 관계, 상보 반의어라고 하고요. 정도성을 가지는 수준에서 달라지는 반의 관계를 정도 반의어라고 합니다. 뜨겁다, 차갑다, 길다, 짧다, 얼마든지 중간 항들이 존재하죠. 또한 방향 반의어라고 해서 대립상을 이루는 단어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방향 반의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떤 반의어들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애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의어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딱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예문만 보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얘네가 반의 관계구나 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의어의 종류를 가지고 문제화할 때는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예문으로만 물어볼 확률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든 반의어를 이 종류로 나눠서 보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반의어의 특성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하관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관계는 포함관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에는 장롱, 의자, 침대 이런 애들이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구름, 국경일 등등을 보시면 문제 어떻게 출제됐겠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문제의 형태로는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 안에 여기 들어갈 말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고요. 아니면 3.1절 안에 3.1절 바깥에 여기 들어갈 말이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의 형식으로도 출제됐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사이즈가 클 뿐 그냥 포함관계 물어보는 문제여서 크게 다를 바 없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실제로 포함관계는 종류로 들어가는 관계라고 보시면 뭐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사법이라고 하는 건 말을 꾸미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품사라든가 현악기 뭐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출제되었고, 상하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사실상 상대적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현악기가 상의어, 그리고 나머지 바이올린, 비올라 같은 애들이 하의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악기와 현악기 관계로 놓고 보면 악기가 상의어이고 현악기가 하의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상의어이거나 영원한 하의어일 수는 없더라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로 바로 체크 보죠. 눌변과 달변은 유의관계 아니라 반의관계라는 것. 구름과 정란우는 상하관계고 정란우는 구름의 하의어 맞죠? 뜨겁다 차갑다는 정도를 가리킨다는 측면에서 정도반의어고, 상보반의어는 이거 아니면 저걸로 딱 나눠지는 남자, 여자, 살다, 죽다 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반의관계를 상보반의어라고 한다.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예문만 살펴주겠다라는 것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고유어, 동음, 이의어 보겠습니다. 동음, 이의, 동음, 음이 같아요. 그러나 이의, 뜻이 달라요. 그럼 동음, 이의어 중에 고유어에 해당되는 애들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동음, 이의어는 이의, 뜻이 다른 거라서 그냥 아예 다른 애예요. 그럼 동음, 이의어는 그냥 우연히 모양이 똑같은 겁니다. 우연히 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갈다, 그쵸? 다른 걸로 바꾸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날카롭게 만들다, 막 문질러서 날카롭게 만들다, 그리고 땅을 파서 뒤집다, 전혀 다른인데요. 우연히 모양과 스펠링이 같은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어 중에서 동음, 이의어 많으니까 역시 예문과 맥락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깨다와 깨다 역시 마찬가지죠. 온전한 정신 상태로 돌아오고 뭔가 사리를 가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잠이나 꿈에서 깨어나다라고 하는 것, 뭔가 더 분명해지다라는 뜻으로서 깨다는 그 자체로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의어이기도 합니다. 뒤에 가서 공부하게 될. 그러나 이 깨다와 이 깨다는 아예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각나게 하다, 그릇을 깨다 이런 단어랑 이런 단어와 앞에 있는 깨다는 또 동음 이의 관계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 요것도 각각 구분할 수 있어? 물어보는 문제와 얘랑 얘를 구분할 수 있어? 물어보는 문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얘네는 뭔가 분명해진다는 뜻으로서 어떤 뿌리를 같이 하는 다의 관계야 라는 것과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른 애야 라는 것 예문 통해서 느껴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두루치기, 두루치기, 차다, 차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차다라는 단어 그 자체가 여러 개의 의미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다와 이 차다가 전혀 다른 차다이고 사실상 차다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얘랑 얘랑 구분해라 라는 문제 출제되니까 이런 애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예문 중심으로 보셔라, 예문 중심으로 보셔라 역시 요 파트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들다 라든가 이런 표현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칼이 잘 들다와 노란물이 들다는 동음 이의어, 그렇죠. 실제로 전혀 다른 뜻이죠. 그 다음에 슬픔에 찬 얼굴이다, 승객이 가득 찼다의 경우에는 그쵸, 이때는 뭔가 꽉 차 있다? 차다, 그렇죠. 뭔가 가득하다라는 뜻으로서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예문 그 쓰임새가 약간 다른 표현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다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여러 개의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애인데 우연히 모양이 똑같은 애냐에 따라서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 관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도 동음 이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같은 경우 이런 거 구분하라는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이 가장, 이 가장 구분할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뭐 실제로 관용 같은 경우 뭐 물어보는 문제, 관용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니까 이런 거 구분하라는 문제 출제되는데요. 그쵸? 이 가장은 임시로 장사를 지낸다라는 뜻이고 이 가장은 거짓으로 태도를 꾸민다라는 뜻이고 이 가장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 이렇게 의미 구분해서 요 표현은 여러분 한자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한자어 동음 이의어 요 파트에서만큼은 제가 다른 데서는 한자 보지 마세요. 우리 한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파트에서만큼은 한자를 좀 보셔라. 아, 이거 거짓 가짜구나 이런 거. 그쵸? 그다음에 집 가짜구나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더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자어 동음 이의어에 한해서만 한자 한번 읽어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살펴두도록 하겠고요. 공포, 교정 뭐 이런 애들도, 동기, 매수 이런 애들도 다 여러분들이 한자 중심으로 하나씩 한 글자씩이라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자어 유의어, 한자어 동음 이의어 요거는 꼭 나오는, 항상 한 문제를 늘 그 자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니까요. 하나씩 살펴보겠고, 같은 시기 같은 기간은 그렇죠. 같은 기간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남매를 가리키는 말, 그렇죠. 이 경우에는 동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 움직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라는 뜻으로서 이 표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딱 적절하게 매칭할 수 있어?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다의어 보겠습니다. 다의어는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한 단어의 중심 의미가 주변 의미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여러 의미를 가지게 된 단어를 우리가 다의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의미를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동음 이의어처럼 전혀 상관없는 뜻이 아니라 뭔가 다 의미 관계가 있는 이러한 단어들의 쌍을 우리가 다의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심 의미는 뭐냐? 중심 의미가 딱 어디 이름표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의미를 중심 의미로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 그쵸? 얼굴 같은 경우 보시면
첫 번째 의미,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이랬을 때 머리 앞면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생김새도 얼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겉으로 드러난 평판이나 명의 체면, 이것도 얼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심리 상태가 겉으로 드러날 때 이것도 얼굴이라고 하고, 어떤 분야에서 새롭게 활동하는 사람도 얼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의 진면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신체 부위가 얼굴이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중심 의미를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분화된 것이죠. 따라서 얘네는 뭔가 어딘가 다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더라라는 것 확인해 가면서 아, 이런 애들이 다이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상의 차이가 다이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동음 이의어 공부하면서도 동음 이의어 안에서 또 다이어가 있었던 경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 다의 관계는 이 정도의 의미상의 차이가 나고 동음 이의 관계는 이 정도로 의미상의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다 같은 경우도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다, 사회에 퍼지다, 어떤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서 원래 기본적인 의미에서부터 분화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애들 보셨으면 좋겠고 찾다 같은 애들도 그죠, 자주 거론된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러나 중심 의미는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뭔가 뒤지거나 살피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거기서부터 분화되어서 밝혀내려고 애쓰다라든가 또는 돌려받게 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의미 분화가 이루어지는 예문 중심으로 아, 비슷비슷한 그래도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것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렇죠. 도서관에서 그 책을 뭐 해요? 찾는 중이고 2천만 원을 찾았고 자신감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찾다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에서 분화된 여러 가지 의미들 여러분들께서 다의 관계로 확인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다의어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더 이상 걸러낼 수 없을 만큼 진짜 핵심적인 애들만 지금 골라 놓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냥 하나하나 다 읽어드려도 전혀 비효율적이지 않은 공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 그리고 진짜 알고 있었어야 하는 이런 표현들 중심으로 일단 설명드렸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교재 쭉 넘겨가면서 아,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예문 한번 소리내 읽어보시면서 꼭 여러 차례 반복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공부해보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